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4쪽의 충당 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 부채 시험에 반드시 이론으로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우발 자산에 대한 이론 개념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당 부채 계산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충당 부채 인식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죠.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합니다. 무슨 의무?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재 의무가 잡혀 있어야 된다. 이때 법적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는 거 줄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 당연하지. 그렇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회계는 추정을 해서라도 부채를 인식하게끔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죠? 다시 현재 의무이어야 돼요. 그죠? 현재 의무이어야 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들어와요. 좀 본문에 표시가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 자산 받고요. 여기 부채 받겠죠? 여기와 확정부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가 무슨 부채죠?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는 당당하게 재무상태표 본문에 들어가요. 본문에 들어가요. 그래. 본문에 꽂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발부채는 본문에 못 들어가요. 야야야 너는 안 돼. 야야 니네들 여기 못 들어가. 그래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잡히지 않아요. 이해돼요? 우발부채가 뭐야? 부채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우리는 우발부채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우발부채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발부채는 어디로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너는 우발부채는 주석에 들어가요. 그죠? 우발부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석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부채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우발부채 이렇게 얘기해. 주석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림을 밑에다가 제가 아주 그림을 잘 박아놨죠. 그죠?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가? 예스. 신뢰성 있게 금액 추정 가능한가? 예스. 이때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때 발생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50% 이상이어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여야 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금액이 추정 가능할 때 세 가지가 충족됐을 때 어때요? 정식적으로 부채로 인정받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충당부채 측정이 나왔죠. 자, 줄 다 치세요.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뭐라고요? 최선의 추정치를 잡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매출액의 10% 뻥날 것 같다. 매출액의 몇 프로? 10%. 이게 뭐예요? 최선의 추정치예요. 줄쳐요. 최선의 추정치. 그리고 충당부채와 보세요.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지출세요. 뭘로 평가한다?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뭘로 평가돼요? 현재 가치로 금액을 찾아낼 때 현재 가치로 평가할까 안 할까? 평가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복구 충당부채 볼까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집주인이 막아주고 가래요. 그러면 10만 원 들 것 같다. 그럼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로 평가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줄지세요. 현재 가치 평가 시 적용할 할인율은
부채 특유 이용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 평가를 반영한 출처예요. 세전. 뭐라고요? 세전. 회계는 세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세후 따위는 싫어해요. 그래서 세전으로 하자. 세전이다, 세후다. 세전.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됐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주요 이론 몇 가지 나왔나요? 7가지 나와 있죠.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때는 충당부채를 뭐한다? 환입 줄쳐요. 환입 줄치시고. 두 번째,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좋은 건 충당부채로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아셨죠? 오케이. 그것도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된 문제니까 받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 계속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 내년에 딱 봐도 적자야. 내년에 딱 봐도 적자야. 손실이야. 충당부채를 잡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다섯 번째,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해야 돼요. 최초 인식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이 된다. 경품 충당부채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잡았거든요. 그러면 경품 부채 충당부채 다 썼다고 제품 충당부채를 끌어다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혹시 출제되지 않았는데 자, 손실 부담 계약을 체결했는 경우에는 결론, 현재물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외우세요. 손실 부담 계약. 그죠? 손실 부담 계약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뭐 얘는 안 들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손실 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물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줄쳐놓으시고요. 일곱 번째,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도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사이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불법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 제가 넣을 데가 없어서 안 넣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제가 범칙금, 여러분 내가 땅을 오염시켰어요. 폐수가 흘러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재무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은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장치 설치는 어때요?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설치하든지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재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장치 설치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14쪽은 씹어서 먹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오른쪽 문제 갑니다. 자, 문제 21회 때 기출 문제잖아요. 표 나와 있었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무가 존재하고 충당부채 인식 요건이 해당되는 것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 예스. 금액 추정 가능해. 예스. 답은 기억만 들어가야죠. 기억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요. 니은은 뭘로 들어가야 돼요? 가능성은 높은데 금액 추정이 불가능해. 그럼 뭘로 들어가? 우발부채. 오케이. 우발부채. 니은의 우발부채. 그 다음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야?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액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러면 얘도 우발부채. 디귿도 우발부채. 리을도 우발부채. 그죠? 근데 가능성이 희박해. 야야야. 공시하지 마. 희박하다. 가능성이 희박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야, 공시도 하지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이런 얘기죠. 자, 가능성이 높다가 있어요. 높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되겠죠.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확정부채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됐나요? 이 사이에 높다, 낮다 하고 뭐가 할게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높지 않음이 있어요. 높지 않음. 얘는 높지 않으면 뭘로 공시해요? 우발부채가 있어요. 높지 않음 그러면 우발부채가 있어요. 무슨 부채? 우발부채. 가능성이 낮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얘는 주석도 공시하지 마. 주석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주 낮다면 주석도 공시하지 마. 그때는 우발부채도 안 되는 거야. 낮아? 야야야 주석 공시 불가능해. 안 돼. 이때는 주석도 공시하지 마. 이해돼요? 오케이. 이때는 우발부채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돼요. 높다 확정부채 충당부채. 낮다 주석도 공시하지 마.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높다와 낮다의 가운데 뭐가 껴요? 높지 않으면 뭘로? 우발부채 주석으로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이 받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116쪽에 우발부채 우발자산 다 씹어서 먹으세요. 다 씹어서 먹어야 돼요. 아셨죠? 10회독 하세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116쪽에는 달달달 씹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발부채 개념 갑니다. 부채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우발부채. 자, 보세요. 줄치세요. 다 줄치세요. 우발부채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말한다. 그렇지요? 오답으로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여기 봐봐. 높지 않으므로 우발부채는 뭘로 공시한다? 주석. 다만 경제적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야야야 주석도 공시하지 마. 주석 공시도 불가능. 거기 나왔죠?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도 하지 않는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밑에 박스 갑니다.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전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줄쳐 우발부채. 누가 이행할 거야?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무슨 부채? 우발부채. 제3자가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아니고요.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뭐라고요? 우발부채. 혹시 충당부채로 말장난 칠 수 있어요. 그 다음 줄치세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우발부채는 줄치세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뭐 한다? 검토해라. 오답으로 안 나와.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됐나요? 오케이. 또 줄치세요.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제가 빚보증 섰어. 소송에 휘말렸어. 그런데 충당부채 인신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예스. 그렇지요.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어 하더라도 그죠? 이후에 충당부채 인신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상태표 당당하게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자, 그 밑에 표 더 적어놨죠? 높아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주석. 아주 낮아 공시도 불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발자산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보세요. 자, 우발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에 발생하였으나 이미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한 해 이상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다. 그렇지요?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거고요. 결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언제?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의 기자입니다. 우발자산은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얘기가 시작돼요. 아셨죠? 돈 들어올 높아야 가능성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됐나요? 그러면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럼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 주석에도 잡지 마세요. 장부에 못 들어가요.
주석에도 못 들어가요. 높아야 돼. 높아야 얘기가 시작이 돼요. 됐나요? 자, 볼게요.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봐봐요.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그죠? 그런데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때는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마. 주석에도 잡지 마. 이거죠. 됐나요? 또 우발자산은 관련 상황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죠? 높아진다면 우발자산으로 공시한다. 어쨌든 높아야 얘기가 되고요. 높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주석에도 잡지 마. 장부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4쪽 문제 우리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 1번은 난이도 하고요. 밑에 거는 중정도 가겠죠. 미래 예상되는 영업수준을 충당부처로 인식한다. 옳지 않은 거예요? 답은 1번. 그럼 몇 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요? 5초. 제가 여러분들은 이론은 그죠? 우리 시험에 21일 때는 9문제, 10문제 정도에서 많으면 12문제, 적게 9문제, 많으면 12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예요? 초라하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웃을 날이 오겠지만 이제 이론이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계산은 애제간하면 쉬운 건 온 국민이 다 맞춰요. 너도 맞추면 너도 맞춰 이거지. 그러면 이제 합격은 남은 기간 이제 동안에 합격은 이론의 합격자가 아마 당락이 될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죠. 9개 이론 다 맞았어요. 작년 이론 문제 다 맞았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나는 이론 하나 맞았어요. 2개 맞았어요. 이러면 합격자 명단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1번 답이 휙 가서 정답인데 그럼 5초 만에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2, 3번에 있다. 2번에 있다. 10초 만에 발라냈어야 돼요. 1번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본인을 믿어요. 1번이 답이야. 오케이. 그러면 2, 3, 4, 5는 읽지 마셔야 돼요. 바로 그냥 그래야 시간 세이브 되죠. 1분 안에 풀 걸 5초 만에 이론을 발라내면 55초의 계산 문제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1번 다시 볼까요?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충당부채는 시켜? 아닌데? 짚고 1번 넘어가야죠. 꾸역꾸역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읽어야? 5번까지 읽어야 어때요? 마음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여기서 답은 1번에 있는데 2, 3, 4에서 헤매고 있다 보면 1분 지나가 버려요. 됐나요?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산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최선의 추정을 다해서 잡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볼까요? 충당부채,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다가 답 있으면 찍어야 돼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여러분, 충당부채는 본문에 표시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표시되겠죠. 그죠? 2번 볼까요?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지요. 답은 2번이겠죠? 5초 만에 답을 찾았네요. 3, 4, 5는 버리세요. 3번 왜 삑사리가 안 나와요?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높지 않으면 어디 갔어요? 우발부채로 가야 돼요. 높아야 돼요. 전제 조건이. 아웃. 4번 금액 추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삑사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삑사리가 나면 충당부채에서 우발부채로 강등돼요. 조건 뭐야? 현재 의무, 높아야 돼, 금액 추정 가능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삑사리가 되면 우발부채로 강등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4번 금액 추정이 불가능해? 아웃. 그죠? 5번 금액의 추정이 가능한데 높지 않아?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주석에 공시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18쪽에 갑니다. 자본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본 어려워요. 일단 용어가 어렵고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와닿아요.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자본에 대한 정의가 없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야. 이렇게 되겠고요. 자본의 분류를 보면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5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수 있는 게 이익여금. 그러나
국제회사는 납입자본, 이익여금, 기타 적립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첫 번째 자본잉여금 나왔죠. 자본잉여금 자, 세 가지 자본거래,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주감자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죠. 그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거야. 그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건 뭐예요? 무슨 거래야? 자본거래. 그래서 보자고요. 금고를 열어봤더니 자본에 금고칸 몇 칸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상법에서는 5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죠? 1번, 2, 3, 4, 5. 첫 번째, 종잣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주주하고 거래 번 돈. 쓰레기통을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통을 우리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 쓰레기통이야. 갈 곳이 없는 애들을 여기다 갖다 박아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장세에서 번 돈,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이때 쭉 정리해 볼까요? 자본금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결정돼 있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금액으로 움직여요. 자본금은 언제나 이 자본금의 크기는 언제나 액면금액으로 움직여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일주액면. 자본잉여금은 주감자.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자본조정은 쓰레기통으로서 음수를 나타내겠죠. 음수.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따 배울게요. 자기주식. 그러면 얘는 1번, 2번, 3번은 누가 거래한 거죠? 주주가 거래한 거죠? 얘는 무슨 거래라고 그래요? 자본거래. 무슨 거래? 자본거래라고 하죠.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여금은 무슨 거래야? 손익거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주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거래죠. 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처분이익은 누구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야?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죠. 얘는 수익으로 봐, 안 봐? 안 봐. 수익으로 봐요, 안 봐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주주로부터 출자받았다. 주주하고 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는 수익이 아니다. 아시죠? 이렇게 되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얘는 자본거래, 얘는 손익거래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자본조정 나왔나요? 가로 열고 무슨 거래? 자본거래. 차감적 자본조정 네 가지만 보세요. 얘는 자본조정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자본거래 손실 나타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중얼중얼 그려야 돼요. 시작. 주식 할인 발행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은 음수. 부가는요, 뭐 신주청약, 미교부, 출자전환, 점호, 주식 매수 선택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가로 열고 무슨 거래라고 나왔나요? 손익거래라고 나와 있죠. 총 포괄 손익은 당기 손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당기 순손익은 뭐야? 실현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미실현 손익까지 함께 보여주자. 이게 경영자의 실적이잖아. 그래서 총 포괄 손익까지 우리는 보여주자 이거죠.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에 5가지 있겠죠. 기포선 금자 평가 손익, 기포선 금자 평가 손익, 파생 상품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재평가 잉여금 자본이라며. 자본, 기타 포괄 손익. 그죠? 확정급여 부채. 여기서 중요한 건 기포선 금자랑 재평가 잉여금이 중요하죠. 그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들어가면 자본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는 얼마냐? 혹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양수와 음수를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나요? 예스. 주식수가 증가되니까 자본금도 증가. 그죠? 양수. 자기 주식은 음수. 사채와 예수금 묶으세요.
여러분 사채와 예수금 뭐예요? 얘네 태생은 뭐예요? 부채. 오케이. 부채. 이익준비금은 상법 458조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도달할 때까지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을 적립하잖아. 쌓아놓은 거야. 적립해둔 거야. 양수. 이익준비금도 양수. 그러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양수, 음수. 양수, 음수를 발라낼 수 있어서 혹시 자본 총계를 이렇게 물으면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혹시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 포커스 한번 볼까요? 자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을 빼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띠리링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 순손익이 되겠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미실현까지 보여주자. 그러면 총포괄이익으로 보고 되겠죠. 총포괄손익. 그죠? 그럼 여기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100원이면 얘도 얼마? 100원. 기타 포괄손익이 없다면 당기손익과 총포괄이익은 일치하겠죠. 그런데 총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은 불일치할 수 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요 기포손 때문에 그러지. 그죠? 얘가 50원이야. 그러면 총은 15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포손에는 몇 명이 살아요? 5명이 살아요. 허이. 제 해기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 뭐 이게 뭐지 몰라도 돼요. 이 기타 포괄손익이야 라만 발견할 수 있으면 돼요. 재평가 잉여금은 아셔야 되고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기포손 금자 평가 손익. 뭐라고요? 기포손 금자 평가 손익. 확정 급여 부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기여 기포손 금자,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래서 답은 몇 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나오고 볼까요? 120쪽. 자, 주식의 발행 및 소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의 발행이 그죠? 가로를 쓰세요. 유상증자입니다. 주식 발행을 뭐라고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슨 증자? 유상증자. 일명 무슨 발행이에요? 주식 발행입니다. 오케이. 돈을 증자는 뭐예요?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증자인데 뭐예요? 유상.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유상의 반대는 뭐예요? 무상.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무상이겠지만 유상입니다. 그죠? 자, 주식을 발행한 방법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 말로 할게요. 액면 발행, 그 다음에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면 할인. 공통점은 뭐냐? 보세요. 주식을 액면 발행하던, 주식을 할증 발행하던, 주식을 할인 발행하던,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시 들어와? 현금이 받겠죠. 현금이 들어오겠지. 돈을 받고 주식 발행한 거잖아요. 맞아요. 돈을 받고 주식 발행한 거니까 액면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할인 발행하던 자본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자본이 증가한다고요. 이해돼요? 할인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자본은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액면 발행, 할증 발행하면 뭐라고 그러죠? 액면을 초과해서 발행했다 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액면은 100원인데 다 써볼까? 액면은 100원인데 100원에 발행했다면 액면 발행. 액면은 100원인데 120원에 발행했다면 20원만큼 할증 발행. 액면은 100원인데 80원에 발행했다. 20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액면 발행하던 할증 발행하던 할인 발행하던 현금을 쫓아와봐. 현금이 들어왔잖아. 자본이 뭐한다? 증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본금은 나왔죠. 일주 액면 곱하기 발행 주식수로 결정됩니다. 거기 보시면 신주 발행비로 회사에 납입되는 현금이 감소되고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자본에서 차감. 삥 뜯겼어. 그럼 뭐라고요? 삥 뜯겼어. 그러면 발행 가격에서 차감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증자 나왔죠, 거기. 2번에 보면 증자, 유상증자가 뭐예요?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자산이 증가된다. 여기 보세요. 실질적인 뭐가 있나요? 자산의 증가가 있나요? 예스. 그래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하면 유상증자죠. 무상은 증자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상. 증자니까 자본금은 증가되겠지. 그런데 뭐예요? 돈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공짜로 주식을 교부한 거잖아요. 무상 이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산의 증가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본 총계는 뭐 한다? 불변. 그죠? 무상증자는 자본 총계는 불변.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가 없잖아요. 되죠? 그 다음에 주식의 소각 참고로 보세요. 소각은 뭐예요? 소각. 그죠? 소각은 뭐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감자라고 하죠. 자본금이 감소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금이 감소되는 걸 뭐라고 그래? 감자 이거죠. 그러면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식수를 어떻게 돼? 줄여야죠. 자본금이 감소하려면 주식수를 줄여야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줄일까요? 찢어버리면 돼요. 뭐라고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서 찢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찢어버리면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각시켜요. 뭐 시켜요? 소각. 그래서 감자는 뭐예요? 소각이에요. 됐나요? 감자는 소각이에요. 그러면 유상감자는 뭐야? 대가를 치르고 찢어버리면 유상감자. 그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죠? 회사의 결손금이 누적돼서 결손금을 메꿔주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이건 무상감자라고 하는데 참고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랜드포러가 발행한 주식을 랜드포러하고 주주하고 거래한 거지. 그럼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서 다시 소각시켜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소각인데 어쨌든 소각은 뭐죠? 자본 총액은 뭐한다? 불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갑니다. 우리 시험 19회 때 문제인가요?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에 100주 10주를 8,000원에 현금 발행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난이도가 하예요, 중이에요, 상이에요? 하. 근데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가 나오면 죽음이죠. 그죠? 겁나게 어렵게 느껴지죠? 자본금은 언제나 무슨 금액을 움직여요? 액면 금액을 움직여요. 액면 금액. 이 자본금의 크기는 언제나 무슨 금액? 액면 금액. 100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 50만 원 분개 박아볼게요. 오케이. 얼마에 발행했어요?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을 차변에 꽂아야 되겠죠? 80만 원. 그러면 이때 주식을 발행하면서 초과해서 받아왔네.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30만 원. 됐나요? 제대로 설명드리죠. 그죠? 자본금 50, 주식 발행 초과금, 현금 80.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본이 얼마 증가했나요? 50?
30 아니면 80. 80 현금을 쫓아가라고요. 현금 베이스로 쫓아가요. 80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자산이 얼마 현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증가되겠죠? 오케이. 플러스 80이 증가돼요. 그러면 왁구가 맞으려면 대변도 얼마가 증가돼요? 80이 증가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본의 금고로 봤더니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50만 원 증가되겠고 자본 잉여금이죠.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살아요? 자본 잉여금. 자본 중에서 자본 잉여금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30. 그러면 왁구가 차변에 얼마 증가돼요? 차변에 80 증가되고 대변에 80 증가되잖아요. 왁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80 증가. 그렇지요. 대변에 50 증가, 30 증가, 80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껌이잖아요. 1번. 자, 현금이 들어왔나요? 자산의 증가.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됐잖아요. 자본이 증가. 그렇지요. 수익은 불변. 그렇지요. 수익이 어딨니? 아이 껌이다. 부채 불변. 부채 어딨니? 오케이. 자, 5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거래한 거예요? 랜드프로가 랜드프로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 본 거야? 자본거래야? 소닉거래야? 자본거래야. 그죠? 그러면 이 어디에 살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살아요? 자본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자본이 증가되는 거지. 그죠? 자본 중에서 자본 잉여금이 증가되잖아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이야 이거지. 잉여금은 뭐예요? 장사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지?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고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 어디에 꽂아요? 이익 잉여금에 꽂잖아요. 그래서 이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합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2번. 다음 중 자본이 증가되는 거래. 위에 게 19회, 20회, 밑에 게 20회. 아, 자본 증가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현금을 쫓아가세요. 회계는 김영수를 쫓아오시면 되고요. 회계는 김영수를 쫓아가시면 되고 얘는 현금을 쫓아가야 돼요. 1번. 중간 배당했거든요. 중간 배당은 현금 배당만 가능한데 어쨌든 현금 배당했으니까 돈이 나갔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자본이 감소되죠. 2번. 액면금액 5,000원을 25조를 4,000원에 할인 발행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느낌을 받아요? 소설을 쓰겠죠. 할인 발행했네. 자본이 감소하겠지? 아니. 액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발행했잖아. 4,000원 현금을 쫓아갔잖아요. 그죠?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할인 발행해 볼게요. 자,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4,000원에 발행했어요. 얼마 빵꾸 났죠? 1,000원이 뭐가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너의 운명은 뭐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대답하세요. 너의 운명은 뭐야? 너의 운명은 뭐니? 나는 쓰레기통이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이면 자본 조정의 음수에 손실 나타나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재무상태표 한번 바꿔보세요. Yes, sir.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얼마 증가됐나요? 차변에 현금 4,000원 받겠죠. 돼요? 그 다음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돼요? 5,000원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살아요? 자본 조정이죠. 세 번째. 자본 조정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되겠지. 왜? 자본 조정은 손실 나타내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서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1,000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산이 얼마 증가됐고 4천 증가됐죠. 여기도 4천 증가됐죠. 왜? 5천 증가 1,000 감손이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쫓아가야 돼요. 자본이 증가지. 근데 여러분들 소설을 쓰겠지. 할인 발행했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지. 아우, 너무 지나친 소설을 썼어요. 세 번째, 자기유식을 뭐 했어요? 취득.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돈 주고 사겠죠. 취득하면 자본이 뭐 한다? 감소. 돈 나가잖아요. 샀어. 일단 살게요. 돈 나갔으니까 자본이 감소되고요. 4번에 손실 발생했어. 손실이면 자본이 감소하겠지. 자, 5번. 210만 원에 취득한 기포손 금자 평가손익의 현재 공정가치는 200이야. 얼마 떨어졌어요? 210에 샀는데 보고 말해. 시가 공정가치가 200이니까 10만 원 떨어졌나요? 자본에 감소야. 오케이. 굿. 어이. 껌이죠. 껌.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테마 50점 기타 포괄손익은 잠시 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